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뉴스공장 8월 13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가 터키발 악재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출렁거렸습니다. 금액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 외국인은 1700억, 통상적으로 러프하게 우리가 봤을 때 3000억에서 5000억 정도, 최소한 5000억 전후에 움직인 부분들이 나왔을 때 AB 신호가 깜빡깜빡이다라는 그 러프하게 볼 수 있는데, 1700억 보면 그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오후장에 외국인들 선물이 한 1800억 정도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장중 내내 선물 매도 부분들을 진행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심천지수가 0.3% 정도 상승, 상해종합지수도 마이너스 0.3%니까 유독 일본 니케이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1%대 하락 부분들이 진행되지만 중국은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들이 나왔다. 단지 이제 오늘 보시면 한미약품이 마이너스 한 7% 정도 급락이 나왔죠. 기관이 코스닥 쪽에서 거의 한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뭘 그렇게 많이 팔았나 라고 봤더니 역시 바이오 제약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쪽만 러프하게 봤을 때 1000억 정도에서 거의 한 20-30% 정도는 이쪽 제약 바이오 쪽이 매도가 나왔다. 거래소 쪽에서 보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큰 줄기 부분들에게 큰 줄기를 러프하게 봤을 때 전기전자, 바이오 2016년, 2017년도 계속 상승 주도를 이끌었던 주도주라고 했었던, 과거의 주도주라고 불렸던 종목군들은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집중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이쪽 제약 바이오 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각적인 효과 부분에서는 좀 더 낙폭 부분들이 큰 걸로 좀 보였다. 기관의 매도에 1000억, 코스닥 쪽 1000억 이상의 매도 부분의 거의 20-30%는 이쪽 바이오 제약 쪽이 일단 해당됐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말씀드리면 심천지수가 0.3%,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마이너스 0.3%대에 그래도 해외 시장 대비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의 마감 키워드 부분에서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하나는 일단 러프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터키 관련된 얘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목표의 핵심 키워드가 여기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많은 그 작업 부분들을 하나라는 생각 부분들이 좀 듭니다. 점점 올해 총가요 작년인가요? 어느 기사가 하나 떠올랐어요. 트럼프가 관세 부과 부분들 할 때 이런 유사한 코멘트를 했습니다. 내 라인을 쓸 거야? 아니면 내 라인을 쓰지 않을까? 라인 정리 부분을 어느 쪽 라인을 쓸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계속 대우가 틀려질 것이다. 그래서 내 라인을 쓰면 관세 부과의 면제 부분들을 해줄 것이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공격의 가담 순위 부분들을 확장시킬 거다. 그래서 어느 라인을 선택할 것이냐 빨리 결정해라 라는 그 뉘앙스를 풍겼던 게 이 관세 무역 전쟁의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잠시 후에 또 얘기를 좀 드리기로 하겠고, 오늘 이제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일정, 남북 관련주들이 오늘 오전장에 상당히 강세 부분을 했다가 일부 차익 부분들이 나왔어요. 일정이 8월 말 9월 초 얘기 나오고 있다가 9월달 일단 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일정은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았어요. 일정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그 8월 15일 이번에 광복절이죠. 중건 8월 중순 전후에서 폼페이오하고 그 다음에 북미가 아니라 북한과 중국의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시장에서 계속 코멘트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터키 문제가 상당히 좀 시끄럽죠. 문제의 발단 부분들을 제공을 좀 했어요. 우리가 어떤 예전에 이제 삼국지를 보시더라도,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전쟁 시리즈가 여러 있죠.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뭐 이런 전쟁 시리즈 부분들을 볼 때 본진을 먼저 공격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뭐 삼국지에서도 그런 유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만은, 본진의 공격보다는 본진 주변부터 하나하나씩, 우리가 인체로 본다면 팔, 다리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공격하고, 오른팔, 왼팔 부분들을 공격하고, 본진의 기세 부분들을 딱 누르는 그런 전략 부분들이 일반적인 공격 전략 부분들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느낌 부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IMF의 IMF의 도움을 청했던 몇몇 국가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 파키스탄이 IMF의 소음을 벌렸습니다. 파키스탄은 태생 자체가 경제 구조가 조금 상당히 많이 불안한 경제 구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인 방글라데시가 인도하고 약간 적대적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던 게 누구냐면 중국이고, 근데 이제 그래서 뭐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 지금 터키도 마찬가지고, 시리아라든지 이런 쪽, 어제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죠. 터키와 시리아하고 러시아 경제제재 부분에 공통부분을 하나 찾는다면 시리아가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 관련된 내용이 단순히 경제전쟁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안보 관련돼서 누가 이 아시아 쪽 패권을 조금 더 강하게 리딩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패권 전쟁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냉전 체제 부분들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경제 블록 싸움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라인 정리라는 거죠. 예전에는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 싸움이 아니라 친미냐 반미냐, 이쪽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대결 구도가 계속 집중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 역시 여기에 이 인발부가 돼 있어요. 어디 쪽 라인이냐면 반미 쪽이죠. 물론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터키 미국의 미운터를 바뀌었던 가장 큰 이유, 뭐 스파이 혐의를 받는 목사는 글쎄요, 저건 형식적인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 부분이 드는데, 미운털은 나토 회원국이면서 어디 쪽을 얘기를 건드렸냐면 러시아 쪽 미사일 구입 관련된 국방 시스템 구매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란에 손을 들어주고 있고, 시리아하고 이해충돌 부분이 됐을 때 미국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약간 러시아 쪽에 손을 좀 들고 있어요. 지금 이 터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술탄지, 약간 강력한 장기 집권 부분들이 시작했다는 얘기를 올해 초에 이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경제장관 자체를 자기 사위를 앉히면서 일단 문제가 발단이 됐고, 그 다음에 러시아 국방 시스템 미사일 도입 부분들을 하면서 미운터를 제대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서로의 공동 그럴까요? 목표의 핵심 키워드 부분들은 어디냐면, 여기도 약간의 신빙성 부분들을 중국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국이 1대1로를 지금 1대1로의 협력 부분들을 많이 하거나 협력의 대상 자체가 높은 국가들을 약간 정밀 타격한다는 느낌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해요. 파키스탄도 그렇게 됐고, 터키도 그 손상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터키의 경제 제재 부분들이 됐을 때 중국의